네, 이번 시간에는 압력 손실, 그 다음에 자연기화 능력을 계산하는 소형 저항 탱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경 결정 부분 결정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저압 관경 결정하고 중고압 관경 결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기능사에서 많이 나오는 게 저압배관이죠. 자, 저압배관 공식을 잠깐만 언급해보고 넘어갑니다. 자, 저압배관은 공식이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유랑 공식이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유랑 공식을 먼저 잠깐 보면은, 자, K 루트, 자, SL H D O 이것이 관경 결정, 저압배관의 요 공식 물어보는 문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요거를 양변에 다 제곱을 해가지고 H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H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K제곱, D의 호승, U량의 제곱, SL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상사의 법칙이나 모든 문제를 풀 때 요 H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빠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물론 중고압 이상일 때 압력 손실 관경 결정 문제는 요거만 틀려진대요. H. 요 H가 뭘로 바뀌어? 요 H만 바뀌면 돼요. 뭐라 그래? 초압 제곱 마이너스 종합 제곱. 요거만 들어가면 중고압. 요거는 어떤데? 요거만 바뀌면 돼. 중압 이상. 맞죠? 중압 이상일 때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압 이상일 때는 요 공식을 쓰면 되고, 이거는 뭐예요? 저압일 때 저압배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압력 손실을 왜 하느냐? 우리가 도시가스 시공을 하고 나면은 배관을 하고 나면 그 안에 기밀시험, 내압시험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압시험 할 때 압력 손실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우리가 관경 결정을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 지금 도시가스 깔려 있는 거는 보통 20mm 파이프야. 대부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 때는 50mm 파이프 들어왔다가 계량기나 입상관 배관을 거치면은 20mm 파이프로 바뀌어. 맞죠? 네. 현장에서 공부 많이 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자, 이것이. 자, 이런 문제를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과연 이런 유량과 내경과 길이가 있고 비중이 있고 밀도가 있고 유량계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압력 손실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 유량은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지? 근데 여기 봐봐, 유량이 시간당 킬로그램으로 나와. 그리고 밀도가 또 주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자, 이건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뭐랑 같아? 요거랑 H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여기 요거는 같이 하려면 H를 하고, 자, 나오는 게 뭐야? 킬로그램 있지? 킬로그램. 그 다음에 나눠봐. 여기 킬로그램 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 없어지지? 요거 어때? 요게 바로 뭐가 돼? 요거랑 똑같아지지? 네, 바로 그거야. 요걸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그럼 요거는 주어져 있잖아. 얼마나 돼 있어? 이거는 2.4지? 맞나요? 자, 요건 얼마야? 주어졌잖아. 2.03. 이렇게 다 나오네. 그럼 요거 나와주고, 요거 계산기 두드리면 요게 바로 결정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갖다 이제 박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H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K 제곱 유량계수는 얼마? 0.436의 제곱 곱하기, 자, 센치 D는 얼마야? 1.61cm.
1.62 대 몇 승? 5승. 유량 요걸 만약에 A라고 만약에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요거 계산기 두드리면 A라고 보면 A의 몇 승? 제곱. 숫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아예 그냥 계산기 두드리기 좋게 아예 어떻게 되겠어? 2.04분의 2.03의 제곱. 그 다음 비중은 얼마야? 1.58 곱하기에 조금 나오면 되니까 길이는 얼마야? 20m. 자, 20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쫙 두드리면은 답이 얼마 나오느냐? 15216이 나옵니다. 자,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능사 수준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유량의 우리가 요구하는 유량의 단위를 우리가 여러분이 모르면 이거 헤매고 난리가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 단위가 이렇게 된다는 걸 나오면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우리 에너지 시간을 제가 잠깐 얘기해 줬잖아요.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LPG 자연기화 능력에 대해서 시간상 미리 써놨습니다. 자, 소형 저장 탱크가 있는데 소형 저장 탱크의 외경이 100, 길이가 2000, 상수가 0.03, 온도 보정 계수가 2.15. 이를 쓸 경우에 자연기화 능력을 구하라. 사실 자연기화 능력이나 강제기화 능력은 LPG의 기화 방식이 나와. 그 중에서 공식은 뭐 다 곱하고 나누면 돼. 12,000으로. 자연기화 능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능력을 구하는 이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D, L, K, T 12,000입니다. 공식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D 다 곱하면 돼요. 얼마? 1000. 얼마? 2000. 길이는 2000. K 상수 K 0.03ml. 자, T 온도계수 2.15에다가 12,000을 나누면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냐? 11.2가 나옵니다. 11.2. 잘 기억해 두는. 자, 이거는 기능사 수준보다 좀 높은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자, 이거 딱 찍어가지고, 거기서 찍어. 딱 찍어서 밴드 올려주세요. 네, 공부 좋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됐어? 자, 이렇게 하고, 끝으로 압축에 대해서 문제 딱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압축비 문제. 압축비 문제는, 자, 핵심어는 저번에, 물론 압축비는 토출축 압력은 압축비에다가 큐비축 압력을 곱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왔다 치면 큐비축 압력이 1 ATM하고 대기압과 같다. 1 대기압 ATM하고 같다. 만약에 여기에서 압력과 뭐 여기 1단, 2단, 3단, 4단 있을 때 토출축 압력이 15다. 15 게이지 압력이라고 만약에 치면은, 자, 이쪽에 압축기에 흡입과 토출이 반복되면서 최종단에 토출축 압력이 주어지면 압축비는 반드시 절대압력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16이 됩니다. 16.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압축비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 자, 여기에서의 압축비를 나누고 하면은 어디까지 간다? 네, 크기축의 압력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 16을 나누기 A를 하면 뭐가 나와? 여기가 나오지, 여기에. 여기가 만약에 라라고 했을 때 이 가를 구하려면은 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16에다가 압축비를 해서 나눴더니 뭐가 나와? 가가 나와야 돼. 그지? 그럼 이 나는 어떻게 구해? 가를 다시 뭘로 나눠? A를 또 나눠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뭐가 나와? 이게 나지, 나. 맞아요? 자, 나야. 그럼 이거를 다시 A를 또 나눠. 그럼 뭐가 나와? 그렇지. 이게 다야. 그럼 라는 어떻게? 여기를 다시 마지막으로 여기지? 이거를 나누기 A로 하면 이게 뭐가 나와? 바가 나와. 굉장히 복잡하다. 지수가 4번이나 반복돼. 하나, 둘, 셋, 넷. 그지? n승, 4승이 나와. 복잡하게 된다. 그러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토추축 최종 압력을 갖다가 압축비로 나누면 결국 이 1이 나와야 돼. 1. 그러면 우리가 이 압축비를 구할 때 2의 배수 아니고 3의 배수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게 짝수라 그러면 2의 배수야. 그럼 답이 2야. 알겠죠? 네. 자, 이 16은 2의 배수이기 때문에 결국 뭐야? 답이 2가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6이다. 26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계좌명이니까 1을 더하면 27이지? 그럼 여기 만약에 3에 27이라 그러면 결국 여기는 답이 압축비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지만, 자, 어렵지 않게 압축비 구하는 거는 아주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강의로, 자, 압축비가 만약에 크게 되면 압축비가 크게 되면 영향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사장님 나빠. 알겠지? 그러니까 나쁜 거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일량은 증가하고 효율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열화 탄화가 생기겠지? 네, 열화 탄화가 생겨. 열화 탄화. 되게 중요하다. 일량이 증가하고 효율이 감소하고 열화나 탄화가 생겨. 그 다음에 중간 냉각기가 뜨거워지지. 그치? 자, 요런 것들. 요런 걸 좀 알아보시면 돼요. 우리가 냉동기에서 잠깐 공부했지만 냉동 사이클에서 자, 지금 뭐 시간은 없지만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 중에 자, 여기가 냉각 효과잖아. 그지?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압축비 P1, P2야. 그래서 요게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은 Q 다시가 줄어들어. 그러면 압축비가 P1이 자, 압축비는 P1분의 P2야. 요게 낮아지면 압축비는 어떻게 돼? 커지지? 요게 낮아지면, 그지? 그 압축비 커져, 그럼 나빠져.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만큼이
냉각 효과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그치? 네. 결국은 이렇게 비교를 해서도 우리가 냉각 효과, 결국 효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Q1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은 압력 손실과 안경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 문제 두 문제는 가스 기능사 범주를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 모르겠다 그러면은 답이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답 15.26. 여기 답이 얼마야? 아시겠어요? 네. 자, 요거 여기까지 딱 잘 찍어서 해주세요. 딱 찍어, 이게. 딱 찍어서 끝내는 겁니다. 옆으로 길게 찍어요. 내가 찍어줄게, 내가 찍어줄게. 자, 오늘 고생했고, 내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